생산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제가 말로 한번 바꿔봤는데, 자, Y가 바로 output per worker고요. 1인당 산출량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그 국가의 생산성 곱하기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곱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이게 바로 A가 의미한 A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생산성.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Factors of Production per Worker는 바로 K의 알파승과 H의 1 알파승. 자,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국가의 소득 수준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Country 1과 Country 2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국가 모두 똑같은 생산함수를 갖고요. 똑같은 형태, 인적 자본을 포함한 컵 더글라스 생산함수를 갖고 자본의 쉐어와 그다음에 노동의 쉐어도 똑같아요. 알파 1 알파도 동일합니다. 다만 두 국가의 차이는 뭐냐면 두 국가의 소득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두 국가의 생산성 차이 A가 두 국가 사이에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인당 피지컬 캐피탈 스탁의 차이 K1과 K2가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1인당 휴먼 캐피탈 스탁의 차이 H1과 H2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두 국가에서 공통인 것을 찾아보면 이 생산함수의 형태는 같은 거죠. 생산함수의 형태가 같고 그 다음에 알파 1 알파는 같습니다. 자, 이제 두 국가의 소득을 비율로 표현을 해보면 이제 Y1을 이제 Y2로 나누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이제 생산성은 생산성끼리 따로 묶고, 그 다음에 Factors of Production은 Factors of Production끼리 따로 묶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A1 over A2 곱하기 그 다음에 나머지 요기겠죠. 생산 요소의 비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국가의 소득 격차는 혹은 소득의 비율은 1인당 소득 비율은 생산성의 비율, ratio of productivity와 생산 요소의 비율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생산 요소의 비율이라고 이제 다 길게 얘기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굳이 지금 보고 있는 생산함수는 다 전체 근로자 숫자 혹은 인구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구분을 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1인당이라고 하는 표현은 생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득 격차는 생산성 격차와 생산 요소의 격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어떤 국가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다면 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생산성이 높거나 또는 생산 요소를 더 많이 축적했거나 혹은 둘 다거나. 그래서 여러분 이 식을 보시면 어떤 그림을 떠올리셔야 되냐면 앞에 우리가 봤던 이 그림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국가의 소득 비율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두 가지 컴포넌트로 사실 구분을 한 거죠. 첫 번째가 생산성의 비율, 두 번째가 생산 요소의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국가가 1인당 소득 수준이 높다면 그것은 첫 번째 생산성이 높아서 그럴 수 있고요. 또는 두 번째 생산 요소를 더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이게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작동하는 것이죠. A가 더 높고 동시에 생산 요소도 더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GDP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관계는 바로 이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지난 휴먼 캐피탈과 관련된 내용까지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가정을 했냐면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설명을 할 때 사실 생산성의 차이는 보지 않았잖아요. 이 차이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되는 소득 차이, 그 다음에 자본 스탁의 차이 혹은 투자율이겠죠. 투자율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되는 1인당 GDP의 차이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졌지. 사실 죄송합니다.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서
소득 격차가 얼마나 설명될 수 있는가는 이제 우리가 7장에 와서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값은 항상 1이다라고 가정했던 것이죠. 두 국가의 생산성이 같다는 말이 바로 생산성의 비율이 1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으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생산성을 측정하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산성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측정할 수는 없어요.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별도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생산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있죠.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지표도 물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국가의 이제 제조업 부문에서 뭐 자동차나 뭐 여러 가지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산업을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하잖아요. 뭐 다양한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제조업에 뭐 한 달 동안 또는 이제 한 분기 동안 생산된 재화의 총량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GDP를 추산하는 방식으로 제조업 부문에서의 총 생산량을 우리가 화폐 가치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편의상 Y라고 하죠. 뭐 GDP는 아니고 제조업 부문에서. 자, 그리고 이제 제조업 부문의 종사자 숫자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취업자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편의상 뭐 E라고 할까요? 뭐 혹은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산에 투입한 총 노동 시간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로 나눠도 괜찮고요. 또는 총 노동 시간 hours라고 할까요? total hours worked라고 해서 제조업 부문에 투입된 총 노동 시간이 있겠죠. 뭐 1인당 8시간 예를 들면 하루에 8시간 뭐 일하고 일단 일주일이면 뭐 40시간, 뭐 한 달이면은 뭐 160시간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각자 투입한 시간을 다 더하면 제조업 부문에 총 투입된 노동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 숫자로 나누든 혹은 총 노동 시간으로 나누든 이렇게 나누면 이러한 지표를 우리가 노동 생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레이버 프로덕티비티예요. 이런 지표들이 사실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는 프로덕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경제 전체의 총 요소 생산성이란 말이에요. 경제 전체의 총 요소 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는 별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산함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총 요소 생산성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A라고 하는 것은 직접 관찰할 수 없지만 1인당 GDP는 관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투입 요소, 그러니까 Factors of Production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가 1인당 자본 스탁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 국가가 1인당 휴먼 캡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관찰할 수 없는 프로덕티비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인당 소득 비율은 두 국가의 1인당 소득 비율은 생산성의 비율과 요소 축적의 비율로 혹은 Factors of Production의 비율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간단한 식을 생산성 비율에 대해서 풀어보면 자, 얘를 이렇게 남겨두고 얘를 왼쪽으로 넘기면 나눠주면 되겠죠. 양변을 생산 요소의 비율로 나눠주면 그러면 생산성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산출량 비율 혹은 소득 비율 나누기 생산 요소의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식으로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두 국가의 생산성 비율은 두 국가의 소득 비율 나누기 생산 요소의 비율이잖아요. 생산 요소의 비율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계산할 수 있냐면 컨트리 1의 생산성이 컨트리 2의 생산성과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나 높은지 혹은 뭐 얼마나 더 높은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이 마지막 이퀘이션입니다. 보시면 분모만 보시죠. 분자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컨트리 1의 생산 요소 나누기 컨트리 2의 생산 요소인데요. 제가 자본 스탁끼리 나눠주고 알파승, 인적 자본 스탁끼리 나눠주고 1 마이너스 알파승 이렇게 바꿔서 쓴 것입니다.